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1%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개관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가 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수세와 매도세만 확인해라. 기관 투자자들은 그닥 쓸모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죠?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죠. 현재 위치가 코스피와 코스닥 달라 보이지만 크게 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래나 저래나 코스피가 움직여서 그 자리를 찾아야 코스닥이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코스닥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죠. 키를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오늘 맞추는 거예요. 오늘의 코스피와 오늘의 코스닥 위치가 다르죠. 코스피는 여기에 있다면 코스닥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요거를 주봉으로 돌려서 본다면 주봉의 위치는 지금으로서 뭐다?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위에서 찍어 놓았던 음봉의 개수와 크기, 요 크기의 3분의 1 정도, 혹은 5분의 2 정도로 봐야 되나요? 5분의 2 정도. 코스피도 요 크기의 5분의 2 정도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현재의 자리는 같은 위치다. 그런 키를 맞춘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코스닥만의 호재가 있든지, 현재 윤정부에서 뜬금포로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투자를, 바이오 시뮬레이션이든 뭐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 온 힘을 다 쏟아서 국가 세금을 죄다 쳐 걷어가지고 반도체에다가 다 때려박겠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가 가야 코스닥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코스피에 다 있다. 코스닥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지친 누군가, 여기서 잃어버린 누군가의 돈을 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2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냥 운동으로 따지면 1군 경기가 있고 2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2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성장성의 기업은 당연히 코스닥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역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코스피 위주로 움직인다.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다른 뉴스가 대한민국에 위한, 그렇지 않고서는 코스피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마찬가지 또 2410포인트 여기 넘기는지 체크, 못 넘기면 2370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 코스닥은 밑으로 780포인트 오늘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 아니면 이제 여기 785포인트 지지 받느냐, 여기 지지 받으면 위로, 여기 지지 못 받으면 780.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밟았어요. 이 추세를 유지하는지만. 그럼 위로는 800에서 803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하자. 803포인트 넘기면 820포인트까지 확인하고 조정이 조금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한 780까지. 거기까지 다이렉트 혹여나 빠르게 간다면 어디 780에서 760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강하게 물량이 터져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다? 박스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단을 먼저 때리고 박스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이 상단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상단 한번 때리고 또 이렇게 박스권 유지를 할 거냐의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버스 또 한번 볼까요? 인버스는 계속 어디다? 요 자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야 요 자리까지 열려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현재 자리가 여기서 움직이고 요런 관점이죠.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 요 관점이에요. 지금 이 밑에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위에서 움직이면 시장의 부정적, 여기서 움직이면 쏘쏘, 요 밑으로 내려앉으면 긍정적. 말씀드리죠. 그 흐름만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수급이 좀 많이 빨려나갔죠. 그죠? 제약바이오, 특히 최근에 올라왔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기존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조정으로 다 처물릴 수도 있다. 그죠?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순으로 순환이 도는지 보시고, 그 순환이 빠르게 돌면 돌수록 이번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물리면 어느 정도 물릴 수 있을지 모른다. 대신 그 조정으로 끝날 거냐, 눌림으로 끝날 거냐만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그런 자리예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정을 다들 강하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들은 다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원하는 자리를 확인해준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아직까지는 눌림의 확률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휴마시스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안에서 뭐 한다?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라는, 내일 하루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내일 하루 더 지켜봐서 오늘의 저점을 깨고 내려앉아. 그럼 19,500원까지 밀린다면 이 종목은 조정반, 눌림반 50대 50이 된다.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오면서 21,000원 위로 또 안착을 하면 그땐 뭐 눌림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9,500원을 깨고 내려앉든 아니면 21,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생명 연장만 될 뿐이지 아직은 조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정은 17,000원대까지 눌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오전부터 다 쳐올리는데 네이처셀은 미친듯이 갔죠. 막 미친듯이 가다가 뜬금없이 28,000원 위로 올라오더니 갑작스럽게 물량을 던져요. 왜? 아직 지가 닿을 자리가 안 닿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밀릴 때, 남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뭐 휴마시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상승할 때 슬금슬금 물량 맞추면서 걔네들 위에서 조정받을 때, 올려놓고 위에서 조정받을 때 뒤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척 했다가 눌릴 때는 뭐 한다? 같이 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눌림보다 조정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제약바이오는. 눌림이라면 다른 놈들 누를 때 얘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횡보할 때 기존에 눌렀던 애들을 치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안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쳐맞았냐? 구름대 상단을 확인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뭐다? 중간거 그어놓고 하단과 상단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뚫어낼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목표가 딱 거기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해먹을 목표가 단기적으로 해먹을 목표가 거기까지라는 거고, 또 그 자리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요. 그런 매물을 만들어낸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적게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대부분 맞고 슬금슬금 밀어서 밀리는데 누군가가 시원하게 던졌다라는 거죠. 그죠? 시원하게 던지고 다시 눌리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일단 단기
저항은 확인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거래를 빵 하고 그래도 터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흘러내릴 거냐의 감점이에요. 급등의 위주로 올라왔던 차트니까 이 차트의 기준이 이제 급등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급등 추세가 끝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러면 이제 좀 적은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를 또 한번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기준은 22,500원 위로 안착하느냐 안 하냐가 일단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23,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냐 아니냐만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 위로 안착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현재는 요 관점이다. 요 관점인 거고 21,500원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단타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손절이 맞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종목이 조정이 아니라 눌림으로 간다면 이 종목은 웬만하면 21,500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저점인 28,000원 라운드 피겨값으로 25,000원 부근 정도에서 뭐 해야 돼? 지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대신 21,500원을 기준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22,5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요 안에 갇힌다라는 거고 갇히다 보면 올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21,500원으로 위로는 23,000원 위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풍제약도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밀었죠. 아침에 이게 요렇게 안 가려고 하는 놈들은 아침에 수급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수급을 잃지 않나요. 저기 곡물주들 흐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침에 거래량이 있을 때 빵 하고 쳐 밀어놓고 하루 종일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를 안 터트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힘이 좋은 놈이라면 요 안에서 움직일 자리인 거고 힘이 없는 놈이니까 거래가 안 터지는 놈이니까 요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음봉을 못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음봉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위로도 못 가듯이 밑으로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위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28,800원이라고 그죠? 오늘의 종가인데 이 28,800원 기준으로 지수가 혹은 단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 이 작은 박스의 하단 혹은 상단을 때린다라는 거죠. 어디에 더 오래 있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쏟아낼 거냐의 관점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신풍제약의 기준으로는 27,000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뭐한다? 당분간은 이 구름대에 갇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 안에서 움직인다 그냥. 그래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올라갈지를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닐 거라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27,500원 위에서는 무조건 지지 혹은 28,000원 위에서는 종가상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31,000원에서 1,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자리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물림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조정을 받을 거냐가 관점이 나온다.
눌림으로 갈 거라면 V자 반등이라서 한번 나오고 뭐 해야 돼? 요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요 위에서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야 돼요. 밑에서 만들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관점이 되는 거지.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종목 말고도 종목들은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셀리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기준이고요. 코로나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한 차례 올라왔고 2평 때리기를 하고 나서 맞고 밀리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유지할 자리를 버틸 거냐 말 거냐예요. 즉 무슨 말이냐, 현재의 흐름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을 연출할 확률이 높아요. 24,000원에서 32,500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있는 언더슈팅 자리가 있는데 지금의 자리, 오늘의 저점이죠? 이 저점을 유지하는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개인들 물량을 조금 더 털어내고 겁을 줄 수 있는 언더슈팅 자리를 한 번 더 만들 거냐예요. 대신 이 언더슈팅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물량은 한번 들어왔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수도 있는 관점은 맞다. 분명히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23,000원 손절 잡으셔야 되고요. 길게 보더라도 21,000원만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32,500원 혹은 35,000원까지 시간을 두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는 모습입니다. 차트의 그림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숭이 두 창이 또 슬금슬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없고요. 다른 나라들은 열대야 혹은 날씨가 이제 폭염 때문에 난리라 그러죠. 원숭이 두 창 같은 게 사실상 이 아프리카 쪽에서 있는 풍토병 같은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열대야가 많이 발생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프리카나 기타 여타 다른 나라와의 이 온도차가 크게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이 쉽게 안 없어지고 성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날씨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고요. 외국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시장에 관심받을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그렇다고 해서 진단키트 코로나 확진자들이 준 거는 아니지만 그냥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유지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현재 눌림 혹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는 종목이 이 원숭이 두 창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슈팅을 내놓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즉 기존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거래량 위로 올라왔던 요 거래량 부분들, 그러면 여기 위부터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중심값은 여기에요. 14,200원. 요 자리 기준으로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의 조건이에요. 캔들이. 그러면 요 자리 기준으로 밑에 있는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주고, 위에 있는 기준으로 위에 있는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오늘 요 자리를 일단 사수는 했거든요. 그럼 내일 시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내일 시가가 갭으로 밀린다면
13,500원 부근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이 13,100원 정도, 13,1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낸다면 분명히 양봉 정도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도저도 아니고 내일 그냥 시가 자체가 위로 갭이 떠서 오늘의 음봉을 메꾸는 자리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다시 또 슬금슬금 뉴스가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 어쩌네.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외국적인 개념에서는 뭐 사태가 심각하네 어찌네 저찌네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13,000원 기준 잡아서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대신 위로 올라올 때 17,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맞고 밀린다면 뭐다? 정리하고 밑에서 지켜주는 거 다시 확인해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붐이 불 수도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얘가 붐이 불면 진단키트 애들은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둘 중에 하나만 갈 거다. 왜?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다. 그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죠? 무상증자 뭐 노터스든 공구음원이든 이 K옥시언도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이고, 기존의 영상을 찍을 때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뭐 했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요.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지받고 밑자리를 한번 때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누르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정말 애매한 자리예요. 애매하다라는 건 뭐냐? 현재 이 8,700원을 기준으로 요 자리를 버텨낸다면 이 종목은 향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뭐냐? 최근에 나왔던 이 무상증자로 올렸던 요 자리에 대해서 시간적인 소요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 언젠가는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8,700원을 사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노려봐서 요 자리를 또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 이 종목은 어디 8,1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요 자리 지금 오늘의 이 저점을 유지한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요 자리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봉의 중간값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 혹은 이 자리를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 종목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6개월 이상은 뭐 해야 돼? 요 안에서 횡보해야 됩니다. 11,0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 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최소 6개월은 횡보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한번 해먹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해먹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혹여나 이 해먹고 나가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기어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 건데 그 부분이 뭔가 빠른 이슈를 또 만들어내는 자리라면 8,7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연출을 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죠. 무상증자의 전환사채 뭐 그런 이슈로 사실상 시총이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이에요. 시총도 엄청
낮은 개잡주 의 흐름인 거고, 그런 잡주를 누군가는 뭐 했다? 1,500원부터 7,950원, 거의 6배를 해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지고 한 번 정도 슈팅을 만들어주고 가벼우니까,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 시켜놓고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뭘 만들었어? 매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시가를 점으로 시작했으니까 매물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냥 뭐 했다? 매물 출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한가를 때렸고, 실제적으로 갭이 떨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와 이제 요 자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요 자리는 그냥 메꿨다라는 거고, 그냥 음봉으로. 이게 점화로 떨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딱 기존에 움직였던 물량 밑으로 시가를 형성한다라는 건 위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그냥 누르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고, 먹었기 때문에 강하게 눌렀고, 결국엔 여기서 위아래 땡기고 위아래 밑에서 한번 치면서 여기서 물량을 살짝 털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털어내고 누르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유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4,100원이냐, 그게 아니라면 음... 4,100원이냐, 그게 아니면 4,650원에서 4,500원 부근이냐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갭은 무조건 메꿔야 될 것 같고요. 왜? 짧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메꿔야 된다라면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4,3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4,300원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거냐 밑에 있을 거냐인데, 이랬든 저랬든 얘는 4,100원만 유지하더라도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 30%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한 5,3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못해도 여기에 대한 갭 자리를 한번 메꾸러 올라갈 거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없는 거고, 여기서 여기도 없는데 음봉으로 여기를 눌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갭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갭 자리인데, 내일 이 갭 자리 밑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안에서 시작할 거냐 관점인 거고요. 요 안에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 올라올 때 여기 이 오늘의 하한가 자리를 넘어서는지, 아니면 밑으로 밀린다면 4,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시고,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맞으면 반대로 간다라는 것만. 맞으면 밑으로, 지키면 위로. 이해되시죠? 요도저도 아니면 4,100원 부근까지 밀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6,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열어놓을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은 이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까지 밀린다. 그게 아니라면 이 갭 자리를 남겨놓겠죠.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반의 반절이라도 남겨놓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어디 7,000원 위를.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이제 뭐다? 가망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